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시험 방송을 5번 정도 하고 이제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미숙한 게 많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연습해 보고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야 돼서 이거 참 불편하긴 한데 현재로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시험 방송에서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화면 전환, 이 비디오 스위처를 잘 다루질 못해가지고 제가 혼자 화면 없이 혼자 떠드는 것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이게 비디오 스위처를 좀 잘 다룰 수 있도록 좀 손에 익을 때까지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 크게 보면 4가지인데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인트로로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지, 왜 하필 이렇게 라이브로 하려고 고집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냉철한 사랑, 즉 조직론적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오신 선생님이 쓰셨는데 조직론적 사랑이라는 게 이웃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니 님이 그렇게 쓰셨는데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조직론적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를 우리 생각해보고 지금 논문 표절이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조직론적 사랑에서 논문 표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은 도대체 왜 지금 이럴까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한 3개월도 안 됐죠, 아직. 6월 9일에 취임했으니까 7, 8, 9 아직 3개월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일까? 보편적 이성 또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정말 답답한데요. 윤석열은 왜 이럴까요? 멧돼지라서 멧돼지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그랬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시험 방송서부터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년 반 전에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윤석열의 행태가 너무 형편없어서 제가 영양 진단을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그런 방식에 따라서 윤석열의 영양을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튜브에 이미 올렸고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보면 윤석열이를 영양 진단한 것을 이 상편, 하편으로 나누어서 2편으로 거기다 올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근데 원래부터 그런 사람을 왜 검사장, 검찰총장을 시켰을까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실패작입니다. 인사 실패죠. 그래서 제가 성취예측 모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강력했던 이제 유튜브 채널이 열린공감TV였어요. 그래서 열린공감TV에서 몇 번 저를 초대해서 같이 방송도 하고 그때 거기서 이제 추미애 장관도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내 코너를 만들어 줄 테니 와서 계속 하겠느냐. 그래서 제 책도 나오고 그 책도 좀 알릴 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사조직 차원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지를 설명해야 되겠다 해서 그 기회로 최동석의 인사만사 코너를 만들어서 했죠.
논현동에 있을 때는 그 스튜디오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저 남양주 별내까지 스튜디오가 옮기는 바람에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래서 한 14번 한 학기 수업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그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라이브로 하면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뭐 촬영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본 방송을 이제 1회차로 하게 됐습니다. 얼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관련돼서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요. 윤석열의 그 성격적 특징, 타고난 성향, 이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때문에 문명이 여기까지 발전해 왔거든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요. 싸우죠. 다투죠. 항상 윤석열은 전투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제 다음 시간에 제 2회차에는 이 세상은 정답이 없다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서로 토론하고 대화해서 합의에 감으로써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 기제를 인류가 지금 발전시켜 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윤석열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정답이 가지고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곧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또는 진실은 영어나 다른 서양 언어에서는 똑같은 말을 씁니다. 우리는 진리와 진실을 조금 다르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진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실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에 무언가 인간 부합적인 내러티브가 붙으면 그것이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서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고 불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에 인간 부합적인 휴머니스틱한 내러티브가 거기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인류가 그것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런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타인에 대한 관심은 공감으로 나타나고 진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삶을,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공감도 없고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왜 문재인 정부는 검찰총장까지 시켰을까? 검찰총장 하면서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왜 계속 그를 붙들고 있었을까? 이건 불가사의한 거죠. 불가사의한 게 그 이유는 다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신경수 박사님 또 오셨네. 제가 신경수 박사님은 저하고 그 열린공감TV에서 14주에 걸친 최동석의 인사만사를 같이 진행해 주신 교수님이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도 아마 하시잖아요. 신경수 TV.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도 가서 이렇게 그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신경수 교수님 하시는 거를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특히 사회복지, 노인복지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시니까요.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애초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요.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고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조직론적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위공직으로 올라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주 심각하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서는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패러다임 중에서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시험 방송에 이어서 요 사랑 이야기는 오늘로 다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사조직론의 본론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윤석열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원래부터 그랬다. 겁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럼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은 몰랐을까? 우리의 시스템이, 인사 시스템이 저런 사람을 몰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시스템을 조직론적으로 바꿔줘요. 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